실례지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 질문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단 네 글자 혹은 숫자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문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너 T지? 라는 말이 일상이 된 풍경.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특정 틀에 집어넣으려 할까? 단순히 재미로 보기엔 그 열기가 너무나 뜨겁고 진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 코칭 전문가들의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 원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성격 분류에 열광하는 심리적 이유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기 부정을 멈추게 하는 자아 정체감의 도구. 우리가 성격 유형에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나를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진단, 모호함이 주는 공포.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내가 왜 특정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나만 상처받는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죠. 이때 MBTI나 애니어그램은 아주 명쾌한 사실, 즉 팩트를 제공합니다. 너는 예민한 게 아니라 세심한 관찰력을 가진 INFJ야. 네가 차가운 게 아니라 효율을 중시하는 5번 유형일 뿐이야. 대화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상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을까? 라며 스스로를 부정하죠. MBTI의 역할, 예스 이모션의 자기화. 성격 유형은 여기서 강력한 예스 이모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의 성향을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라 타고난 특성으로 긍정해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은 스스로를 부정하던 습관을 멈추게 하고 흩어져 있던 자아 정체감을 하나의 단어로 응집시켜줍니다. 결국 우리가 네 글자 알파벳에 열광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나는 나로서 괜찮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텍트가 나를 설명하는 따뜻한 언어가 될 때는 약이 되지만 타인을 낙인 찍는 도구가 될 때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고립을 이기는 소속의 기술.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한국 사회에서 성격 유형이 이토록 빠르게 확산한 두 번째 핵심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 심리와 그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 정답 사회에서의 탈출.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나이대에는 이래야 한다는 정답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답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금세 불안해지죠. 이때 성격 유형 커뮤니티는 강력한 해방구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확인은 서로를 부정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교 문화의 역설적 활용. 한국은 타인과의 비교가 활발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MBTI 열풍은 이 비교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남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비교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합니다. 부부가 교육관 차이로 다투다가도 아이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확인하면 아군이 되듯 우리도 성격 유형을 통해 서로가 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너는 나와 틀린 게 아니라 단지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이일 뿐이구나 라는 인식은 갈등의 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 갈등의 중재자, 2초간의 침묵을 채우는 데이터. 성격 유형은 강력한 갈등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의 90%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뱉는 부정적인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2초의 침묵입니다. 침묵의 질을 바꾸는 성격 유형. 성격 유형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2초의 필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의 비판을 듣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격적이지? 라고 즉각 반응하지 대신 저 사람은 T 성향이라 팩트를 먼저 말하는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겠지? 라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스 이모션 화법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고 그 감정의 근거를 성격 유형이라는 틀로 인정해주는 대화법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격 유형의 덫, 나를 잃어버린 과몰입의 위험성. 하지만 선택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한 이 지름길이 관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려 하지만 매뉴얼에만 의존하면 내 앞에 있는 진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나는 원래 이런 유형이니까 나를 맞춰줘 라는 태도는 대화의 목적을 배제로 바꿉니다. 내가 특정 유형이라는 사실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반성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만나는 법. 우리가 MBTI와 애니어그램에 열광하는 바탕에는 나를 부정하지 말아줘, 그리고 나도 너와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간절한 신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제안. 부정 대신 질문하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기 대신 너는 이런 유형이라 그렇게 느낀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예스 이모션 더하기. 상대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덧붙이세요. 공통의 목적 공유하기. 우리는 성향은 다르지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같잖아 라고 말해보세요. MBTI는 여러분을 설명하는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격 유형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마주하는 그 2초가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세상에 나쁜 유형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이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테스트 결과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인정의 말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응원하는 심리학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